들어오세요. 요거 이제 종료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 종료할 때 예 아니요 나오시면 항상 예입니다. 아니요 누르면 빵점 처리돼요. 꼭 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어디 갔냐, 신고서 오셔서 4월에서 6월 치세요. 4월에서 6월 30일 치시고 빈 거에다가 넣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4시 10분에 볼 테니까 일단 제일 먼저 유형 먼저 적어 보세요. 그래서 유형 적으시고 그 안에다가 나머지 거 한번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항상 순서는 요게 먼저입니다. 거기 매출 자료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매출 자료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이라고 있는데, 예, 영세율 매출 뭐예요? 포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센스 있게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매출 과세는 3억 5천에 3,500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 영세는 5천에 얼마예요? 그냥 5천이에요. 라고 찾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적은 요때가 처음이에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 주로 세무 1급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회계에서는, 그 세무 2급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내는데, 이렇게 나온 적이 요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원래 세액이 3,500이면 그 앞에 공급가액이 3억 5천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차이 난다는 뜻은 5천만 원은 영세율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뭐 현과가 될 카과가 될 수도 있고 현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현과나 카과나 들어가는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두 군데가 같은 공간에, 예, 정리가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규 영수증 외라고 있거든요. 요게 매출의 건별이에요. 그래서 건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직수출액. 직수출 나오면 그냥 수출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이것도 저희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회수기일이 2년 6개월 지난 외상매출금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원래 외상대금은 2년 안에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몇 년 안에 받는다고요? 2년. 그래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2년 이내에 대금 회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지문 보시면 몇 년이 넘었죠? 2년이 넘었죠. 네, 그래서 2년이 넘었으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돈은 못 받을 돈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대손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처리요? 대손 처리. 그래서 같이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주세요. 여기로. 일단 1번에다가 3억 5천에 3,500. 왜냐면 1번이 매출 과세 들어가는 란이에요. 그래서 하실 때 뭐를 잘 봐두셔야 되냐면 요걸 잘 봐두셔야 돼요. 몇 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요게 키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아까 저기 매출의 영세 있었죠? 매출의 영세는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에다가 5천 치세요. 500이 아니고 5천.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도 보시면 저기 카과하고 현과는 여기에요. 3번.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하고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3번에다가 얼마 치시면 되냐면 500에 50 치시고 500에 50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정규 영수증 외는 여기 있어요. 정규 영수증 외 4번. 그래서 4번에다가 이것도 얼마 등록을 하세요? 4번에 70에 7만원. 그 다음에 수출은 6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6번. 그래서 6번에다가 얼마 치세요? 4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거는 대손이잖아요. 그래서 대손은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8번에다 넣는데 마이너스 100이에요. 왜냐면 대손은 세금만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앞에 안 눌러져요. 아무리 눌러도 안 눌러집니다. 근데 왜 안 눌러지냐면 저기는 등록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안 눌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금계산서 수치 먼저 볼게요. 세금계산서 수치.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초반에는 꼭 순서에 입각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 일반 매입이라고 있거든요. 매입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접대성 물품 매입이라고 있어요. 매입불공의 일반. 그 다음에 기계장치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매입과세의 고정. 그 다음에 예정신고분 누락부문 매입과세의 일반인데 예정신고 뭐요? 누락.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또 등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10번. 10번에 2억 5천에 2,500. 왜냐면 매입과세의 일반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과세의 일반을 처음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디냐면은 두 번째가 불공이죠. 불공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몇 번 입력한다? 2번. 몇 번 넣으신다고요? 2번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어떻게 넣냐면 여기 10번에다가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억 5,100에 2,510. 그래서 2억 5,100에 2,510 넣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겁니다. 16번. 그러니까 두 번 넣는 거 꼭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16번 찍고 50번에다가 100만원에 얼마요? 10만원. 그리고 내가 넣으려고 하는 데에 다른 금액들이 있으면 요거 꼭 기억 좀 해주세요. 그거는 더해 주시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더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불공은 항상 2번 넣는다. 요거 잘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요번에 보실 거는 요거예요. 매입과세의 고정. 그래서 고정은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11번. 그래서 11번 가셔서 거기 보시면 고정이 3,000에 300이에요. 그래서 3,000에 300 치시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은 여기에요. 38번.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오셔서 어떻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300에 30. 그러면 신용카드 끝.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이제 저기에요.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 같이 보시면은요. 일단은 매입 카과의 일반. 그 다음에 사업무관 매입 있잖아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얘는 입력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 불공 아니에요. 불공이 되려면은 꼭 세금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세금계산서.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요거는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비품 매입. 비품 매입은 매입 카과의 고정이에요. 이거 만약에 이게 세금계산서였으면 불공입니다. 근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카불 현불이 없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불공, 현금 영수증 불공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에다 넣도록 되어 있냐면 일반 전표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41번이 있어요. 그래서 41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41번에 2500에 250 치시고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42번에 500에 50 치시고 그래서 꼭 유형 구별하는 거 꼭 그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유형 구별이기 때문에 유형 구별은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이제 거기 밑에 기타 보세요.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이라고 있는데 미완급세액은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여기 21번에 써 있어요. 미완급이라고. 그래서 미완급에다가 얼마 넣어주시면 되세요? 미완급에 거기 보시면 80. 그래서 80 치시고 그래서 80만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신고. 요거는 필히 외워두세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전자신고 자주자주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전자신고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54번. 전자신고했다라고 나오면 전자신고 세액공제에다가 10,000원 넣는 거예요. 요거 이론에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넣는지 그거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하시고요.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요거 잘 외워주세요. 그러면 끝. 그리고 어저께도 질문하셨었는데 요건 좀 알고 계십시오. 거기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 있거든요. 뭐 있어요? 예정신고 누락분. 그래서 누락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매입은 괜찮아요. 왜냐면 매입은 잘못해주면 국가 입장에서 땡큐예요. 네, 왜 좋냐면은 국가가 뭐 걷어야 되죠 우리? 세금 걷어야 되는데 매입을 안 넣으면요 세금을 많이 내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국세청에서 연락 안 옵니다. 왜냐면 세금 많이 내는 거니까. 근데 세금 적게 내잖아요. 그러면 연락 와요. 왜요? 세금을 적게 냈으니까. 그러면 조세 포탈범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그래서 그때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잘못된 거 맞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안 챙겨줘요 국가에서. 왜냐면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꼭 메인 매출 전표 하실 때는 저 유형 구별하는 연습 꼭 해보셔야 됩니다. 유형이 많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결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저께처럼 위에 빈 공간에다가 아니면 밑에 빈 공간에다가 자동 수동 적으세요. 자동 수동 적어 보세요. 자동 수동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 수동 적어 보신 분들은 앞에 봐주세요. 그래서 요거 필히 잘 외우고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동 결산에는 기말, 그 다음에 퇴직, 그 다음에 감가, 그 다음에 대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법인세. 그래서 30초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 보시고 자동인지 수동인지 적어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에다가 자동인 것 같으면 자, 수동인 것 같으면 수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명 자수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 자동, 4번 자동, 5번 자동입니다. 3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1번하고 2번 분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공식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시 42분까지 우리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해서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일단 종종 이렇게 공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뭐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은요. 정액법이 취득원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원가가 2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죠? 없으면 빵. 그 다음에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그러면 2천만원을, 2억을 40년으로 나누시면 500 나옵니다. 그래서 500.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법 취득원가가 5천,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565 곱하기 0.313. 그래서 5천 빼기 1565 곱하기 0.313 하면 10751,550 나와요. 751,550.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일단 먼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요거를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 회계관리에서 결산자료 입력. 여기가 자동 넣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컨트롤 F 감가 치세요. 감가만 치세요. 다 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감가 치고 엔터 치시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가상각비가 500번대예요. 그래서 일반이 몇 번대라고요? 500번대. 그래서 일반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근데 뭐를 넣어야 되냐면 기계장치.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기계장치라고. 그래서 기계장치에다가 500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건물은 영업부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그냥 감가상각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얼마 나왔었냐면 500 나왔죠? 잠시만요. 여기 500 아니구나. 10751,550 죄송합니다. 여기는 10751,550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 어디갔냐 건물이 500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그래서 위에는 500번대잖아요. 그래서 기계장치에다가 요거 넣으시면 돼요. 10751,550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그 밑에다가는 건물에다가 얼마 넣으시면 돼요. 50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거 먼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4번에 보시면 일단 기말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오셔서 기말 원재료 400 치시고
그래서 400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넣어 주셔야 돼요. 뭐 넣어 주셔야 되냐면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 기말 제공품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제공품에다가는 얼마 넣어 주시면 되세요? 803만원 요 금액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기말 제품에 보시면 위탁 재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일명 위탁 상품이라고 하는데 요건 수탁자가 판매해야 매출이 돼요.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재고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고는 못 판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팔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고는. 그래서 못 팔았으니까 뭘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회사 재고 자산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700에다가 100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고. 그래서 요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유형은 또 아니신지라 요런 게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에다가 800 넣으시면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왜 더하는지 빼면은 왜 빼는지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계셔야 시험 문제 덜 틀리겠죠.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5번에 별표 3개 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위에 대손상각 누르세요. 그래서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1%하고 2% 이렇게 다르면은요 1%를 빈 공간에다 적는 거예요. 여기 외상 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빈 공간에다 적으세요. 제 거하고 금액 다를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 금액 적으세요. 그래서 저는 외상 매출금이 333만 3천원 나오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가 있든 그거 그대로 적으세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그 상태에서 해주셔야 될 게 요거 해주시면 돼요. 여기 위에를 2%로 고치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에를 몇 프로로 고치시라고요? 2%.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외상매출금하고 단기대여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외상매출금을 아까 적으신 금액으로 고치세요. 그리고 받으러 오면 금액 나오시면 안 돼요. 혹시 금액 있으시면은 그 금액을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받으러 오면 금액이 있으시면은 금액을 뭐 하시라고요? 삭제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서 1%, 2% 계산을 못해요. 얘가. 그러니까 1%면 다 1%, 2%면 다 2% 이렇게밖에 계산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1%를 적는 이유가 뭐냐면 1%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면 1%가 떠요. 그러면 2%를 적으면 2% 적었다 또다시 1% 와야 되거든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1%를 빈 공간에다 적고 2%로 바꾸신 다음에 1%였었던 거 금액 바꾸고 2%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지우는 거예요. 우리 지울 때에는 스페이스바 뭐요? 엔터 치면 지워진다라고 했었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계산이 한 번에 안 돼요. 얘가 하나씩 계산은 되는데 1%, 2% 이렇게 계산은 되는데
한 번에 계산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앞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1% 해놓고 나머지 걸 지워요. 그래서 1%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 지우고 결산 반영.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를 몇 프로로 바꿔요? 2%로 바꿔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1%에 넣었었던 게 없어져요. 0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지워버렸잖아요. 그래서 2%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아까 적은 금액을 뭐 하세요? 적고 결산 반영. 요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거 여러 가지 방법 써봤는데 뭐 한 세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게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마지막에 꼭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세요. 네. 아니요. 컨트롤 F로 금액 적어서 컨트롤 F로 찾아서 넣어도 지장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금액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5번은 5번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시는 방법은 전표 추가까지 누르신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합자. 그래서 어디로 오시라고요? 합잔으로 오세요. 그래서 합잔으로 오신 다음에 12월 31일 치세요. 그래서 12월 31일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돼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요. 여기 외상매출금 보이세요? 외상매출금의 잔액이랑 대손충당금 잔액이랑 1%여야 돼요. 몇 프로여야 된다고요? 1%. 왜냐면 거기 1%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1% 맞으면 맞은 거고요. 여기 밑에 단기대여금 있을 거예요. 단기대여금하고 대손충당금하고 몇 프로여야 돼요? 2%여야 돼요. 왜요? 지문에 2%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는 다 하신 다음에 여기 오셔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1%, 2% 계산했을 때 맞네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1%일 때는 여기 와서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1%는 그냥 자동 계산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1%, 2% 이렇게 다르게 나왔을 때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0.5%는 안 나와요. 간혹가다 물어보시는데 왜 0.5 안 나오냐면 최소값이 1이거든요. 근데 시험에 1.5는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위에서 바꿔주신 거에서 만약에 1.5 나오면 1.5로 변경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거기 문제 5번 또 해보도록